문제 1번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네모를 딱 해놓습니다. 도로에서 운전되는 모든 것, 도로에서 운전되는 모든 것, 쉽게 말해서 가장 큰 개념을 묻는 겁니다. 가장 큰 거. 여러분들 기본수 할 때 기억나시죠? 가장 큰 개념이 뭡니까? 바로 차입니다. 차. 그 다음에 소가 끄는 우마차, 말이 끄는 우마차. 쉽게 말해서 도로가에 굴러다니고 있는 모든 게 다 뭐다? 차마입니다. 차마 밑에가 뭐다? 자동차 등이죠. 자동차 등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자동차 등이라고 하죠. 가장 밑에 개념은 바로 여러분들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문제 1번에서 보시다시피 도로에서 운전되는 모든 것을 물었기 때문에 정답은 뭡니까? 당연히 차가 되겠죠. 주목할 만한 사실은 뭐예요? 2017년 교육청에 다음 중 자동차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죠. 자동차 관리법 제2조에 보면은 다음은 자동차의 종류다. 뭡니까? 1. 승용차, 2. 승합차, 그 다음 뭡니까? 화물차, 그 다음 특수차,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륜차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원래 교육청에 보기 4글에서 원동기 장치자전거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죠.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당연히 4번입니다. 원동기 장치자전거도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가 아니고 긴급자동차 역시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가 아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구분 지으시고요. 자, 여러분들 차량하는 것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철길 또는 가설된 선, 케이블카, 지하철. 이거는 여러분들 도로교통법상 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는 유모차, 신체 장애용 의자차. 도로교통법상 차가 아니기 때문에 차가 다니는 차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보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굿! 그래서 문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2016년 경기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요. 수험생들 거의 멘탈이 갔을 겁니다. 이건 도로교통법 문제가 아니잖아. 왜 문제가 아닙니까? 도로교통법과 파생된 도로법 제10조에 보시면은 도로법의 그 등급 순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고속국도나 일반국도에 여러분들 간선이 아니고 지선 포함 그랬습니다. 지선 포함. 줄기 간차다, 그죠? 큰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큰 물줄기 도로가 아니고 지선도로, 쉽게 말해서 간선도로에서 흩어진 도로, 다른 말로 우회도로, 이런 우회도로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그 다음 시군, 군도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도로법 113조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도로교통법 이론을 공부하실 때 행정, 형벌,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 700, 206개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고속국도를 파손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켰다. 여러분들 징역, 행정, 형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깜짝 놀라겠죠.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고속국도뿐만 아니고 고속국도 외 도로, 이 도로를 제외한 도로도 파손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키게 한 자도 똑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도로법 제113조 벌칙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별표 1000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 여러분들 기본서 요 문제는 16쪽을 보세요.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자,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거나 그 다음 줄을 닦아 놓습니다.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방청장 기억나십니까? 지방청장은 뭐 한 구간을 정해서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지방청장 맞고 이 경찰서장 기억나시죠? 우선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3번의 경찰 공무원은 뭐예요? 도로의 파손, 화재 등으로 차마의 통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지방청장이나 경찰서장이나 경찰 공무원은 뭐 차마의 통행을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맞는 거고 시장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문제 4번 봅시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학원이 될 수 있는 시설은 그랬습니다. 4번에 볼게요.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만약에 보기 4에서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교육한다 그러면은 자동차 운전학원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도로에서 교육하는 시설 당연히 운전학원이 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도로 연수가 있고요. 도로 주행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개념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거의 같은 말 아니냐. 여러분들 도로 연수라 하는 것은 이미 면허증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취득 후 운전 연습하는 것이 여러분들 도로 연수고, 도로 주행이라 하는 것은 연습 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그 사이 연습하는 게 여러분들 도로 주행 교육 그러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로 연수 같은 경우에는 1일 교육 시간이 법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도로 연수를 2시간 받건 4시간 받건 10시간 받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도로 주행 교육은 1일 몇 시간 초과할 수 없다. 1일 4시간 초과할 수 없다. 참고하시고, 자, 문제 5번.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기능교육 강사의 배치 기준으로 맞는 것은, 자, 제가 이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가야 되겠네요. 8월 막바지라서 너무너무 덥습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둘 다 자동차 학원 그러죠.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문자가 붙었네요. 운전학원하고 전문학원의 차이점이 뭔데? 바로 자체 시험 실시 여부입니다. 자동차 운전학원 가는 것은 교육은 학원에서 받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뭡니까? 운전면허 시험장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을 받는 것이고,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은 뭐예요? 자체 내 시험을 받고 자체 내 기능검정원 감독관에서 채점을 받고 학원 자체 내에서 면허증이 나온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전문학원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학원을 제가 그냥 편하게 일반 학원이라고 칭하고요.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을 제가 편하게 그냥 전문학원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거의 다 제가 알기로 한 80~90% 이상이 전문학원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문학원이 태어날 때부터 다 전문학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출발은 다 어디서 시작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일반 학원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바로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일반 학원으로 시작해서 지정 전 전문학원을 거칩니다. 비로소 성격이 돼야지만이 여러분들 전문학원이 되는 겁니다. 자, 전문학원 지정권자는 누구냐? 지방청장입니다. 이미 이론교육할 때 지방경찰청장을 줄여서 제가 지방청장이라고 적겠죠. 자, 일반 학원에서 전문학원으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문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6개월간 도로 주행 시험 합격률이 70% 이상이 돼야지만이 전문학원으로 승격을 시켜주는 거예요. 몇 프로? 70%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희 일반 학원이잖아. 너희 운전 가르치는 강사가 수준이 높은지 안 높은지, 운전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켜주는지 안 시켜주는지, 면허 시험장에서 면허증 따른 비율 보면 알까 아이가. 6개월 동안 기간 줄게. 너가 10명 시험 쳐가지고 최소한 7명 이상 합격시켜라. 그러면은 뭘로 승격시켜줄게? 전문학원으로 승격이 되는데, 문제 5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학원에 내모하세요. 자동차 운전학원이란 말은 전문학원이 아니고 일반 학원의 강사 배치 기준인데요. 자, 기능 강사, 처음에 학과 강사 같은 경우에는 1강의실당 학과 강사는 여러분들 1명 이상 있으면 됩니다. A 자동차 일반 학원에 학과 강의실이 1개 있다. 그러면은 강사의 배치 기준은 뭐? 1명 있으면 됩니다. 이 기능 강사가 중요하네요. 기능 강사 같은 경우에는 1종 대형이나 1, 2종 보통 면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10대당 기능 강사는 3명 이상 있으면 됩니다. 자, 1종 특수 같은 경우에는 차 2대당 1명 이상 있으면 되고, 2종 소형 같은 경우에는 차 10대당 1명 이상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반 학원에서는 자체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기능검정원, 감독관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그렇죠. 기능검정원은 필요가 없겠죠. 자, 지금은 전문학원 제가 한번 볼게요. 전문학원의 강사의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일반 학원과는 사뭇 다릅니다. 자, 첫 번째 학과 강사 보겠습니다. 1일 8시간당 학과 강사는 1명 이상 있어야 되고, 역시 기능 강사가 중요하네요. 기능 강사 같은 경우에는 1종 대형 같은 경우에는 차 10대당 3명 이상 있으면 되고, 1종 보통, 2종 보통 같은 경우에는 차 10대당 5명 이상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종 특수면허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원과 똑같습니다. 차 2대당 1명 이상 있으면 되고, 2종 소형 역시 일반 학원과 같습니다. 차, 오토바이 10대당 1명 이상 있으면 됩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전문학원은 자체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기능검정원이 필요하겠죠. 기능검정원, 감독관,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교육생 정원 200명당 기능검정원은 1명 이상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에 교육생 정원이 예를 들어서 500명이다. 그러면은 기능검정원은 몇 사람 필요하느냐? 200명당 1명 필요하니까 500명이니까 기능검정원은 당연히 3명 필요하겠네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5번에 자동차 운전학원 네모하시고 일반 학원 얘기했으니까 기능 강사의 배치 기준으로 맞는 것은 1번 1종 대형, 일반 학원 1종 대형은 차 10대당 3명. 정답은 1번 되겠네요. 오케이.